마지막 6번째 왕비 캐서린 파를 맞이한 헨리 8세는 능숙한 그녀의 보살핌 속 비로소 삶의 안정을 찾았으나 잦은 전쟁과 심한 사치로 경제 문제를 초래하는 속에 나이가 들고 건강 상태가 악화되며 어느덧 삶의 끝자락에 서게 되는데요. 마지막 순간만을 남겨둔 그의 생애 속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더 남아있을까요? 패기와 광기의 나날 속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삶을 살아간 제왕의 남겨진 마지막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헨리 8세의 병세가 더욱 완연해지는 속에 이제 일각을 다투는 사안까지 이르렀고 그는 조정의 중신들을 비롯해서 국교의 설립에 공헌한 캔터베리 대주교 토마스 크랜머를 부르게 됩니다. 아직 어린 에드워드 왕세자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있던 헨리는 제갈량에게 유선을 부탁하는 유비마냥 크랜머에게 에드워드를 잘 보필할 것을 부탁했고 1547년 1월 28일 부왕 헨리 7세의 90번째 생일날 국왕 헨리 8세는 55세의 나이로 서거했습니다. 그렇게 죽은 헨리 8세의 시신이 세인트 조지 예배당에 매장되는 속에 9살의 어린 에드워드 왕세자가 그의 뒤를 이어 영국의 왕으로 즉위하였으니 그가 바로 영국 튜더 왕조의 제3대 왕 에드워드 6세였으며 이후 그 역시 6년의 짧은 치세를 끝내고 사망함에 따라 헨리 8세가 미리 정해놓은 순서대로 메리와 엘리자베스가 영국의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38년의 치세 동안 6번의 결혼 속 수많은 희생자를 발생시키는 등 극단적 공포 정치를 했다는 점, 말년에 지나친 사치와 대외전쟁으로 국고를 탕진했다는 점에서 헨리 8세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귀족들보다도 미천하지만 능력으로 무장한 신흥 세력들을 등용해 효율적 운영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점,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하여 카톨릭과의 단절 및 영국 국교회를 설립하여 자국의 정체성을 확립한 점, 대외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 영국이 최초로 열강의 반열에 오르는 기초를 닦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데요. 한편 그의 국고탕진으로 부실해진 왕실의 재정은 이후 영국 역사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니 헨리 8세 시절 교황청과의 단절을 추진하는 종교개혁을 지지한 데다 국왕이 불안한 토지들을 매입하고 귀족들에 대한 견제 목적으로 등용되는 등 신흥 세력으로 성장한 젠트리들은 헨리 8세에 대한 친위 세력이 되어 그를 절대적으로 지지했으나 이후 엘리자베스 시대를 지나 스튜어트 왕조 시대에 들어서서는 부족한 재정으로 인한 왕의 자의적 과세와 재산권 침해에 반발하며 강력한 반대 세력으로 급부상하게 된 것인데요. 결국 이들은 왕가의 갈등이 극에 달하는 속에 긴 내전을 거치며 청교도 혁명이라는 미명하 국왕 찰스 1세를 처형시키면서 왕정을 폐지하고 영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공화국을 세우게 되니 이러한 재정 문제로 촉발된 왕과 젠트리 및 청교도들과의 갈등의 씨앗은 바로 헨리 8세에 의해 뿌려진 것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과 배신, 불륜과 죽음, 정치적 음모와 종교 갈등 등 파란만장한 사건들이 가득한 그의 드라마틱한 생애는 당장 그의 생애를 희곡으로 쓴 윌리엄 셰익스피어를 비롯해서 후세의 창작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특히 6명의 왕비에 관한 일화는 현대에 들어서서 다양한 작품을 통해 재창작되기도 했는데요. 영국의 전설적인 배우 리처드 버튼이 헨리 8세를 연기한 1969년작 천일의 앤을 비롯해서 나탈리 포트만과 스칼렛 요한슨이 출연한 소설 원작의 2008년작 천일의 스캔들, 드라마 튜더스와 울프홀 등 수많은 소설, 만화, 영화, 드라마가 다양한 모습으로 그의 생애를 표현하게 됩니다. 장화시는 고양이로 유명한 17세기 프랑스의 작가 샤를 페로가 쓴 푸른 수염 역시 의처증과 아내를 죽이는 남편의 이야기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헨리 8세가 모티브가 되었다는 설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는 18살의 수려한 청년으로서 즉위했음에도 세월이 흐를수록 점차 늙고 흉하게 비대해져가는 몸만큼이나 부인들을 차례로 죽이는 푸른 수염 같은 인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가 대부분 최후를 결정지은 6명의 왕비를 보면 기묘하게도 일정한 패턴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혼, 처형, 사별의 단계를 한 번씩 반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왕비 스페인의 공주 아라곤의 캐서린과 네 번째 왕비 클레페 공국의 공녀 클레페의 앤처럼 처음에는 국익을 위해서 타국의 왕녀와 정략 결혼을 하지만 결국 이혼하게 되고 두 번째 왕비 앤블린과 다섯 번째 왕비 캐서린 하워드처럼 어리고 매력
매력적인 시녀 출신의 여인과 재혼하여 얼마 가지 않아 모두 간통죄를 명목으로 처형시킨 뒤 세 번째 왕비 제인 시모와 여섯 번째 왕비 캐서린 파처럼 비교적 정숙한 여인과 결혼하지만 얼마 못 가 사별하게 되는 것인데요. 한편 헨리 8세는 그가 죽인 왕비들과 관련하여 매우 특별한 일화를 전해오고 있으니 하나는 바로 영국 음악사에서도 손꼽히는 작곡가인 헨리 8세가 자국의 전통 민요 그린슬리브스의 곡조를 일부 작곡했고 푸른 옷소매 아가씨의 주인공이 바로 그와 가장 극적인 사랑을 나누었던 엠블린이라는 것. 즉 헨리 8세가 엠블린을 위해서 이 노래를 작곡했다는 이야기인데요. 두 번째는 헨리 8세가 오래 머물렀던 그의 별장 런던 남서부의 햄튼궁이 바로 그의 다섯 번째 왕비 캐서린 하워드가 처형된 곳인 만큼 이곳을 방문한 관광객 및 관계자들에 의해서 캐서린을 비롯해서 당시 처형당한 그녀의 내연남들에 대한 각종 유령 목격담이 화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흥미롭게도 헨리 8세는 뛰어난 혈통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왕권과 여성 편력, 비정하고 다혈질적인 성격, 양 진영에 대한 변덕스런 숙청 등의 모습에서 그가 죽고 약 100년 뒤에 태어날 조선의 숙종과 매우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더욱 흥미롭게도 헨리 8세의 가족들 역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인현왕후를 닮은 아라곤의 캐서린, 장희빈을 닮은 엠블린처럼 그들의 후계자들의 행보 또한 메리 1세는 경종과 엘리자베스 1세는 영조와 매우 흡사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영국 역사 그리고 서양사 전체를 봐도 한 시대를 통틀어 국왕 개인의 존재감이 이토록 컸던 인물은 쉽게 찾아볼 수 없는데요. 토마스 울지와 모어 크로멜 등 뛰어난 재상들을 옆에 두었으나 사실상 영국의 역사를 바꿔놓은 모든 중요한 결정은 그가 직접 내렸고 이것을 보좌한 재상들 역시 모두 그의 손으로 숙청되었으니 왕을 둘러싼 모든 이들이 그의 눈치를 보는 속에 그에 대한 엠블린의 밀당 못지않게 그는 신하들과 치열하게 밀당 하며 그들을 진영을 나누어 경쟁시키는 속에 수많은 희생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엄청난 폭정 속에 비로소 국가가 안정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었으니 앞서 두 차례 거대한 전쟁을 치른 영국의 위태로운 왕이 되었음에도 그가 이토록 국정을 완전히 지배하지 않았다면 영국은 각종 내란과 침략 등 더 큰 유혈 사태를 맞았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한편 대외 문제에도 적극적이었던 그는 주변 약소국들을 침공하고 점령한 것은 물론 프랑스와 신성 로마 제국 등의 강대국들과도 연이어 충돌하고 또 동맹을 맺으며 열강 행세를 하는 등 존재감을 과시했는데요. 그렇게 오랜 기간 유럽의 한낱 변방으로 취급되어 오던 잉글랜드는 그의 치세부터 시작되는 튜더 스튜어트 왕조 시절 유럽 정세에 정치 경제적으로 작게나마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등 서서히 영향력을 키워가면서 훗날 하노버 왕조 때의 절대 강국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고 그 시초는 엄연히 헨리 8세라고 할 수 있었으니 내부적으로도 스코틀랜드를 무릎 꿇리고 웨일즈와 아일랜드까지 합병 및 정복한 그는 머지않아 등장할 그레이트 브리튼 연합왕국과 그들의 최전성기인 대영제국 성립에 기초를 닦게 됩니다. 튜더 왕조의 시조 헨리 7세의 차남 랭카스터와 요크의 혈통을 모두 물려받고 태어나 요절한 형을 대신해 잉글랜드의 왕이 되었고 6번의 결혼과 2명과의 이혼, 2명에 대한 처형, 2명과의 사별을 겪는 속에 정복전쟁을 통해 후대 통합왕국의 기틀을 세우고 영국의 정체성을 확립한 국교회를 설립, 강력한 왕권으로 영국식 절대주의를 세웠으며 패기와 광기의 나날 속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삶을 살아간 제왕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끝을 맺으며 이제 그의 아들 에드워드 6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